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예전부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의 진짜 뜻을 오해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으유, 내가 진짜 속이 터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 이 속담의 진짜 뜻을 몰라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자, 콩나물 이제 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콩나물은요, 밑이 막힌 이런 항아리에 넣으면 썩어버립니다. 콩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밑이 뚫려 있어서 물을 주면 어때요?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때요? 콩은 그 물을 먹고 너무나 싱싱한 콩나물로 자라납니다. 네, 우리 눈에는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이 콩은 그 물을 잘 받아먹고 이렇게 쑥쑥 큰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키우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습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내 말을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오늘 100% 못 알아들어도 억울하고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내가 부은 영양가 있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려서 내 아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무의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분명히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한 번 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속 터져 할 필요가 없어요. 친절하게 자주 계속해야 합니다. 콩나물 키울 때 물을요, 하루에 수십 번 주잖아요. 네, 친절하게 좋게 자주 아이에게 해주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듣기 싫어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내용이어도 아이가 듣기 싫은 뉘앙스로 말하면 아이들의 표정은 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요, 한번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가 어떤 말 할 때 좋아요? 어떤 말 할 때 듣기 싫어요? 아빠가 어떤 말 할 때 좋아요? 어떤 말 할 때 듣기 싫어요? 라고 물었는데, 너무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뭐였냐면요, 3위가요, 어떤 말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였어요. 목소리가 듣기 싫다. 여러분, 목소리가 듣기 싫다. 그 엄마 아빠 목소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의 말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돼서 듣기 싫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도 100% 어때요? 여기서 차단이 되고 안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듣기 싫지 않게, 그리고 내 감정을 잘 전달하는 대화법,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지 오늘 또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한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많이 와요. 예,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불안이 높은 아이들. 그럼 저희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 반드시 부모를 반드시 같이 만납니다. 자, 불안한 아이에게는 어떤 부모가 있을까요? 더 불안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만나보면 더 짜증이 많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만 치료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표정, 말, 행동을 늘 눈으로 보면서 거울 반응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만 18세까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서 짜증냈어. 애 앞에서. 그냥 부모님은 짜증내고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화내고 짜증나는 게 아이들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체계의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거울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말, 표정, 행동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멈추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네.
자, 나보다 더 좋은 인품과 성격을 가진 아이, 나보다 더 감정 조율을 잘하는 아이, 나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망 우리 모두에게 똑같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일 쉬운 거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감정 조율에 있어서 호흡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흡법만 알아도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허리를 쭉 펴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오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화나고 짜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그 화와 짜증을 금방 내 안에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반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눈을 감아 보세요. 허리를 쭉 펴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만 3초, 배 불룩, 입은 열지 않습니다. 뱉을 때는 입 벌리고 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코로만 3초, 배 불룩, 입 벌리고 후.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코로만 3초, 배 불룩, 입 벌리고 후. 뱉으실게요. 잘하셨습니다. 눈 떠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호흡법을요 평소에 습관처럼 자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자, 이것이 뇌를 변화시키는 호흡법입니다. 자, 왼손을 들어서 왼쪽 이마 위 여기를 짚어보십니다. 네, 오늘 전두엽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왼쪽 이마 위, 네, 여기에 전두엽이 있는데요.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은 여기에서 감정 조율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감정 조율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 죽겠고 짜증이 나 죽겠고 조율이 어려운 상태에 오는 겁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드니까 우리가 짜증이 조율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그때는 아이한테 짜증 낼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숨 쉬어야 될 때입니다. 네,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도 잠깐 멈추고 이 호흡을 3번에서 한 10번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뇌의 편도체는요 본능의 뇌예요. 반응 3초. 아이가 나한테 뭔가 짜증과 화를 자극하면 바로 표정으로 소리로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뇌피질로 넘어갑니다. 이성의 뇌예요. 반응 6초.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6초면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고 6초 정도 걸리거든요. 한 세트가. 내가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아이한테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짜증 안 냈는데요, 소리 안 질렀는데요, 그런데 애들은 근데요 엄마 표정이요, 아빠 표정이요, 진짜 화냈어요. 아이들은 표정에 제일 민감합니다. 네, 그 표정도 우리가 어때요?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해요. 자, 6초라 그랬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시작.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이거 6초예요. 네, 해볼게요. 자, 시작.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뇌 훈련입니다. 감정, 반응, 선택 연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요 아이들이 말을 따라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아이들하고도 이 연습을 상담 치료실에서 합니다.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우리 뇌는요 자극받은 대로 반응하는 건 3초,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다. 그런데 6초 동안 우리의 뇌는 얼마든지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즉각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표정으로 말로 표현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만 18세까지는 무의식 뉴런에다 저장하고 거울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엄마 아빠 화내실 텐데 하고 봤는데 엄마 아빠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뱉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전에 약속했지. 네, 그러면 아이들도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배우고요. 아,
잠깐 멈추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위대한 유산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거 진짜 훌륭한 유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초동에 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동네에 1000억 클럽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 동네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동네의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정말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이 너무 많으면 자녀들이 의좋게 잘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부모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을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를 이루셨는데 의외로 혼자 사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가족 내에 법정 다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끼리 내가 덜 받았다고 싸우고 부모에게 또 소송하는 거예요. 왜 나만 적게 주느냐고. 부모가 어디에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소송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기부한 것까지 자식들이 다시 받아내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가족이 화목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마다 이제 집값은 너무 다르니까 평수로 했어요. 부모의 집이 2채도 안 돼요? 1채만 있어야 돼요. 1채만 있어야 되고 이 평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족 내에 재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을 놓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네, 부모의 재산은 꼭 집 1채여야 되고요. 그리고 몇 평을 넘으면 안 될까요? 맞아요. 34평. 네, 34평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이들에게 집 1채씩 못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준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 상담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34평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예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 꽤 괜찮아요. 우리 엄마.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남매가 엄마 병원 누가 모시고 갈래? 엄마 용돈 어떻게 할래? 엄마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의논하는데 생각을 모으게 돼요. 저는 차라리 없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감정 조율의 유산입니다. 부모가요, 좋은 감정 많이 느끼고 어떤 자극을 받아도 6초 안에 숨 쉬고 내리시면서 좋은 감정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만 18세 때까지 그거 보고 배운다 그랬죠. 반드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잠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부모는요, 돈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 아니에요. 영원을 물려줘도 돼요. 제일 나쁜 부모는 아이 앞에서 버럭 화내는 사람이에요. 아이 앞에서 확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자기 혼자 풀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아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 근데 이렇게 사는 건가 봐. 내가 불편하면 버럭 화내고 버럭 짜증내고 좀 이따 내가 괜찮아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하면 되는 건가 봐. 만 18세까지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막 또 표정에 죄책감 올라오세요.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죄책감은 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부터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만 18세 안 됐다면 그건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되게 똑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해요. 불안하대요. 왜 저러지? 왜 화를 안 내고 왜 짜증을 안 내지? 그런데요, 중요한 건 21일입니다. 우리 뇌의 체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21일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변하기로 결심했다면 21일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뇌에는 우리 엄마는 늘 온화한 사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내가 잘못했어도 엄마는 숨 쉬고 우리 안 그러기로 했지, 좋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버럭버럭이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왜 친절하지?
21일 동안 유지하면 아, 우리 아빠는 원래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 제일 많이 시킵니다. 시험 공포증, 발표 공포증 있는 아이들 많이 와요. 초중고생들이. 그러면 저희한테 약 처방 받고 싶다, 두 번째 상담 받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호흡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은요, 심장과 폐를 가장 안정된 리듬으로 만들어줍니다. 호흡을 천천히, 숨도 천천히, 심장도 가장 평온한 상태로 뛰는 거예요. 10번만 반복해도 이 뇌하수체가 대뇌 피질이 심장과 폐에 심장 천천히 뛰어, 배 숨 천천히 쉬어, 너는 지금 평온한 거야 라고 행동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호흡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만 3세부터는 이 호흡을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짜증과 화가 있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아이들하고 이거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애들은 정말 재밌어요.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자, 제일 아이들한테 안 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감정은 우리 뇌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빠 지금 너 때문에 화났다. 네가 자꾸 엄마 짜증나게 하잖아. 엄마 너 때문에 짜증났어. 너 조용히 해. 말 그만해. 집에 가서 말해. 너 지금부터 엄마한테 말 걸지 마. 네, 너 때문에 화났어. 너 때문에 짜증났어. 우리 이 말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거 우리 뇌가 들으면요, 코웃음 치는 말입니다. 네, 우리 뇌는요, 어떤 감정을 선택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이 감정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뇌는요, 자, 몇 초면 긍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6초. 우리 뇌는 안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 주인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절대로 안 써야 될 말이 너 때문에 화났어, 너 때문에 짜증났어요. 그리고 애들도 유치원 갔다 오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말할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화났어. 나 누구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 그때 말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처음에는 감정은 인정해주세요. 그랬구나. 걔 때문에 속상했구나. 따라해보세요. 시작. 걔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런데 있잖아. 화내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웃는 것도 우리의 뇌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래. 그래서 걔 때문에 짜증난 게 아니라 내가 짜증내기로 선택한 거래. 그러니까 짜증 안 낼 수 있어. 6초면 된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부터 알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선택하는 것, 이 훈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한 명당 최소 10억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고 해요. 네. 네. 내가 아이한테 오늘부터 10억 물려줄 수 있다. 이 감정을 선택하는 것만 알려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자, 나는 이때까지 편도체가 시키는 대로 3초 만에 화내고 짜증 냈나요? 오늘부터 변하면 됩니다. 너무 순진하셔서 또 네 하세요. 오늘부터 그러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해보죠. 네, 감정 코칭 배워볼게요. 감정 코칭의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감정 알아차리기. 우리는 아이의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내 아이의 지금 감정이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피하지 말기. 자, 내 아이가요, 오늘 막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하세요.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더 크게 화내고 짜증내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아부를 하거나, 예,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빨리 해줘서 이 짜증과 화를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 TV에 그 금쪽이 보면 다양한 부모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화내고 짜증내는 그 순간을 내가 견디기 어려워서 아이에게 아부하고 아이에게 하녀처럼 엄마가 굴면서 그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만 급급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때 부모의 반응이 이 아이들의 뇌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요, 내 아이의 감정, 오늘 얘가 화를 많이 내네, 얘가 오늘 짜증을 많이 내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A의 감정이 오늘 짜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순간을 뭐로 하자고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 아이에게 짜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피하지 않아야 돼요. 네, 이 순간이 불편해도 피하지 맙시다. 세 번째예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기. 네, 자, 얘가 막 이제 형제끼리 싸웠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짜증과 화를 막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관찰자의 눈빛으로. 오늘 기분이 안 좋네. 막 자꾸 화가 나? 짜증이 나?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런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까? 네, 아이가 말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네,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급해서 막 말하잖아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기. 어릴 때 이런 작업을 부모랑 같이 해보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에게 왜 그런지 말해볼까 기회를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 이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 이래서 화가 났다고 내일부터 안 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도 아이에게 급한 마음에 내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감정은 틀린 게 없어요. 그 아이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을 뭐 하자고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짜증이 났구나.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 얘가 내일도 어린이집에 가야 되니까 내일도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되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너도 잘못했네. 네가 안 그랬으면 걔가 안 그랬을 텐데. 우린 이게 좋은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얘 감정을 자꾸 빨리 덮고 없애려고 해요. 그럼 얘 안에는 어때요? 우리 엄마도 내 감정을 다 몰라주니까 더 그 감정이 증폭됩니다. 그쵸? 그래서 감정은 먼저 공감 위로 지지해주고 마지막이에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대화로 가야 됩니다. 아, 너 그래서 진짜 속상했겠다. 그래서 화나고 짜증 났겠네. 근데 있잖아.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일은 안 속상할 것 같아?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이들은요.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자 그랬어요. 뭐 짜증이다. 그리고 또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막 우리가 이런 느낌 느낄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말 정말 많이 하면 좋아요. 따라할게요. 시작. 속상하구나, 섭섭하구나. 이 단어 많이 써주세요. 몇 세까지? 만 18세까지. 네. 어디서 화를 내? 어디서 짜증을 내? 이러지 말아요. 사실 어디서 화를 내? 어디서 짜증을 내?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 부모의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네. 이 아이가 잘못 클까 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속상하구나, 섭섭하구나 이 단어로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화나 짜증나를 대체합니다. 네. 아이들이 화난다, 짜증난다라고 표현할 때도 아, 너 속상했구나, 섭섭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화난 줄 알았는데 속상한 거구나. 내가 짜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섭섭한 거구나. 여러분들도 오늘부터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화와 짜증이란 단어는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화와 짜증은 가짜 감정이에요. 화와 짜증이라는 감정의 뿌리로 들어가면 이 두 감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속상하고 섭섭할 때 화났다, 짜증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속상해, 섭섭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알려주시면 타인과 소통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난 너 때문에 화났어! 라고 말해야 될 상황에 나 네가 아까 그래서 속상해 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미안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외워야 되니까 또 해볼게요. 시작. 속상하구나, 섭섭하구나. 잘하셨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아이가 불안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애 보는 데서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그럼 내 아이는 불안이 높은 아이로 100% 자랍니다. 네. 저희는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어린 아이인데 너무 불안과 우울이 높은 아이들이 옵니다. 초등학생들. 근데 이런 아이들 상담해 보면요. 어려서부터 최초의 기억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예.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이 아이는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불안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싸우고 화해 안 하는 걸 나는 무의식 속에 너무 많이 저장해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싸우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 식사하시라 그래. 엄마한테 가서 뭐 달라 그래. 네. 아이들을 대화의 셔틀로 사용하는 것. 이건 정말 최악의 부모예요. 차라리 애를 때리는 게 나아요. 애를 때리는 것보다 이건 더 큰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달래요? 아빠, 엄마가 뭐 하래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뭘 저장하게 되냐면 아, 남녀관계는 열렬히 싸우고 화해 안 하고 그리고 대화하기 싫을 때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구나. 와, 결혼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연애할 마음도 결혼할 마음도 무의식 속의 자체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는 위험해요. 싸우셔야 돼요. 근데 장소만 달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방음이 잘 되는 승용차 안으로 가세요. 그래서 내비를 끄고 열심히 싸우시면 됩니다. 밖에서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어디에서만 한다? 차 안에서 한다. 그리고 실수로 아이들 앞에서 싸운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안 싸웠다고 하는데 애들은 와서 어제도 엄마 아빠는 또 싸웠어요 이러거든요. 애들은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 톤만 달라져도 둘이 싸웠다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오해의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들 앞에서 화해를 하면 됩니다. 화해를 할 때도 애들 앞에서 하셔야 돼요. 여보, 아까는 내가 전혀 안 그런데 목소리 너무 컸지? 화내는 것 같았지? 여보, 미안해요. 이제 목소리 안 높일게요. 나중에 또 싸우더라도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용기 내서 사과를 했어요. 자, 저는 어릴 때 많이 본 광경이 저희 아버지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내일이면 또 그럴걸. 사과는 뭐하러 해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신념이 생기냐면요. 싸우고 나서 사과를 먼저 청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구나.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자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진짜 민망해지는구나.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화해하자 사과할 길을 못하고 짐 싸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인간관계를 찾아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 표정이 얼마나 내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가족 상담에 열심인 심리 상담가들을 과거를 조사해봤어요. 유년 시절을. 그랬더니 거의 행복한 가정에서 큰 애들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가족 상담 치료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왜 정신과 전문의가 되셨어요? 해봤더니 유년 시절, 청소년 시기에 유독 어려운 가정에서의 갈등이 좀 많았던 경향들이 있더랍니다. 네, 이건 잘 풀린 케이스예요. 이건 잘 풀린 케이스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달라집시다.